에코프로비엠이 정정공시 2개랑 회사채 발행 내용이 나왔습니다. 사실 정정공시 내용은 의무공시 내용이라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좀 살펴보면 회사는 그냥 20% 이상의 거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나온 게 아니고요. 기존에 기입되어 있었던 재무제표 상에 기입되어 있던 숫자들이 20% 이상, 이게 금액이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20% 이상의 변경이 되면 정정 신고 혹은 정정 보고를 해야 됩니다. 보시면 이 금액이 되게 작아요.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. 6846 숫자가 24% 정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20% 이상 감소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시한 것 뿐입니다. 심지어 이게 타 회사와의 어떤 거래 용역 관계가 아니고요. 경영지원 용역에서의 비용 처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공시한 것 뿐입니다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용인 거고요. 두 번째 거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.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새로운 게 떠요. 그러니까 원료 매입 부분에서 4012 100만원 단위니까 40억 정도의 추가적인 원료 매입이 있었다라는 건데, 이게 최초 보고됐었던 게 2월 8일이고 2월 21일 이렇게 새로 공시된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2월 8일부터 2월 20일 동안에 원료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준 겁니다. 그래서 기보고되어 있었던 보고서 내용과는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해 준 거고, 요 3667 이거 찍혀 있는 거는 작년 한 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했었던 매출을 4분기에 매출 정산을 하고 이걸 기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정 공시를 해준 겁니다. 이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계약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, 재무제표상에 기입되는 숫자가 변경되어서 해당 사항들을 기입하고 정정 공시했다,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. 회사채 발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 말쯤부터 해서 회사채 발행 내용은 한번 나왔었고요.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 신용등급 관련된 에코프로비엠의 자금 조달 내용을 공유 드렸었는데,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신용등급이 올라갔습니다. A-에서 A로 올라갔는데, 회사가 평가받게 되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내야 되는 이자율도 다르고요. 조달해 올 수 있는 거래 금액도 다르게 됩니다. 때문에 회사가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,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건실하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, 대략 일주일 전에 2월 15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. 에코프로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에 A- 긍정적에서 A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, 이때 단기 신용등급도 올라갔고요. BM의 장기 신용등급 또한 A-에서 A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일시적인 마진의 변화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성장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. 이 등급별 금리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, A- 기준으로 2024년 2월 19일 기준으로 보면요, 5.39와 4.93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.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면 1억을 빌렸을 때 5.39와 4.93은 큰 차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단순히 등급만 놓고 봤을 때 액면적으로 0.4가 차이 나고요. 이게 실제로 자금 조달해보면 0.4 이상으로 0.7에서 1% 내지 차이가 납니다. 이게 뭐 한 푼, 두 푼 빌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빌릴 때 막 1000억에서 5천억, 크게는 뭐 7천억, 1조 이렇게 빌리기 때문에 요 퍼센티지 하나 둘 차이가 매우 큰 자금 조달 비용을 발생시킵니다. 나와 있는 건 등급별 스프레드인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일단 제시한 걸 보면 500억짜리를 1년 5개월물로 해당을 시키고 2년물짜리 1000억입니다. 그러니까 길어야지 2년짜리를 가져가는 거고, 얘네가 희망하는 건 1500억이에요. 근데 이게 만약에 흥행 성공하게 된다면 뭐 3000억까지도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놓은 건데, 요 정도 규모면요 달려듭니다.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주기 전 단계였었던 2021년도 7월 달에 처음 이거를 공모했을 때도 원래 한 6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했었는데 3천억 원이 모였어요. 21년도 7월에 처음 하고 작년 말쯤에,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한 번 더 하려 했었는데 이때 국고채 인상되면서 미뤘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다시 시도를 하는 건데, 그때 미뤘었던 판단이 좀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잠깐의 TMI이긴 한데 작년 트렌드가 이랬습니다. 2023년도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, 회사채 발행 규모는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주식 발행 규모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.
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고,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작년 10월 달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 미룬 거예요. 근데 이 회사채 발행이라는 게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느 정도의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여야 되고요. 신용 등급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.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채를 발행해도 흥행이 실패할 수도 있고, 애초에 회사채 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돈이 부족한 회사들이 등급이 낮거나 아직 시장에서 신뢰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하는 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용자금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게 CB, BW, EB, PB 요것들인데 주로 보는 건 CB와 BW죠. 회사가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채를 발행을 하고 사채를 가져가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걸 바꿔먹을 수 있는 구조인 거고, 주로 우량한 기업들이 트리플 B 이상 되는 대기업 위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무보증 사채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나이스와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해주고 트리플 B 이상 등급 된다면 그 등급에 맞춰가지고 이율을 책정받고 돈을 조달받는 겁니다.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LG엔솔이 8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하려고 했더니 돈이 5조 6,100억 원이 모였습니다. 그래서 기존 예상하고 있었던 규모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자금 조달 성공을 했고요. 에코프로도 1,200억 모으겠다 했는데 3,590억 원 떠가지고 2,400억까지 증액을 했습니다. 이걸 보면 원래 이 정도 주세요 하고 그보다 더 흥행이 많이 되면 2배 정도 늘려가지고 증액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번 걸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1년 5개월물 500억 원이랑 2년물 1,000억 원으로 한 총 1,500억인데 이거 대비해서 흥행도가 3,000억에서 대략 4,000억 정도 돈이 모이게 된다면 총 3,000억 정도로 이걸 상향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다.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주주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 3,000억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, 기존에 필요했었던 시설 자금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인가,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자금 쓰일 곳이 있는가,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정종공시 내용 2개랑 그리고 요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들 공유드렸습니다. 최근에 이제 공개 영상으로 별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다룰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.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 있다라면 다시 또 돌아와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